아, 예, 그런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병이 호전이 좀 돼서 제가 일부러 한동안씩 이렇게 뭐 한 달도 끊고 두 달도 끊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끊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식을 해서 그 뼈가 이식한 다음에 바로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원 원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에 따라서 즉시 식립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뼈의 양이 한 3mm 정도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뼈 이식을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보다 적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데 처음에 초기 고정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뼈를 먼저 이식을 해두고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뒤에 임플란트 예. 식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뭡니까 우회 쪽에 어금니 쪽이니까 그 우회가 빈 공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뼈를 이식해야 되는데 그걸 치아를 빼내고 한동안 있으면 이제 거기가 뼈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이식을 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뼈 이식을 동반한 같이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신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식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치아를 뺀 지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일정이 좀 삶이 바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못 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일정 기간 되면 또 거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지 좀 어느 정도 기간 안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또 따로 있나요, 원장님? 초기 고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처음에 초기 박히는 힘만 좋으시면은 2에서 3개월 정도 후에도 바로 분철물 체결이 가능하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바쁘시다면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를 뺀 지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7개월 지났어요. 되셨죠, 7개월. 이제 빨리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따가 하셔도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식립하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더 조금 기다리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좀 바빠서 일정 때문에 그런데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까? 늦게 하시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정출되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치아가 쓰러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지금 어금니를 발치하신 지 7개월 되셨다는데 가능하면 빨리 치조골 이식과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아까 이를 꽉 깨무는 습관 개선한 거 이외에 또 다른 관리법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잇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 질환, 잇몸병, 치주 질환이라고 하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와 관리 방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비해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틈이 더 크기 때문에 자연치에 비해 임플란트의 관리가 좀 더 잘 필요한데요. 특히 임플란트는 악화되는 속도가 자연치에 비해 빠르고 그리고 신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악화되는 거를 환자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많이 악화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초기는 1개월마다 내원을 하시다가 3개월 간격, 6개월 간격, 길게는 이제 1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시고 임플란트가 잘 있는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의 어떤 장점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 임플란트 치료가 고가가 아닐까, 또 치료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의료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모든 환자분들이 슬프게도 모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 시행하게 되면서 어르신들도 이제 씹는 즐거움을 이제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어르신들 그 임플란트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그 자연치에 대한 관리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치아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방치료가 중요한데요. 예방치료는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적절한 양치질을 하고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남아있는 치아에 대한 그런 관리를 시행한다면 보험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치아로도 충분히 즐거운 씹는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어금니 2개까지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임산부라든지 또는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임신 중에도 물론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기 때에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시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태아가 좀 안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치과 치료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딘가가 많이 아파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치아 재건을 통해서 더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태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미뤄서 출산 뒤에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임신 말고도 이제 당뇨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임플란트를 하실 때 약간 주의 사항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합병증이 있으시죠.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당뇨에 대해서 좀 관리가 미리 좀 잘 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과에서 미리 관리가 잘 되신다고 하시면은 임플란트를 씹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임플란트 식립에 방해가 되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 체조골에 모세 혈관들이 있어요. 그런 모세 혈관의 혈류량 자체가 좀 줄어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와 잘 합쳐져서 골 융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실패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금연을 하시거나 흡연량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과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이 보험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금연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골다공증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을 투여받거나 주사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약의 부작용이 치과 시술 후에 턱뼈를 괴사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장기간 이제 약을 끊거나 아니면은 내과와 조절해서 약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잘 관리를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